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광주 전남 84곳의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현재 취재 기자가 시험장에 나가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 수험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여고에 마련된 수능 시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입실 마감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인지 학생들의 발길은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와 긴장까지 겹치면서 수험생들은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맨 모습입니다. 자녀를 바래다 주러 나왔다가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입실 마감 시간까지는 이제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아직 집을 나서지 않았다면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8시 10분 마감 시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기 어렵다면 112에 전화해서 경찰 순찰차나 오토바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험장에는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니까요. 휴대폰이나 전자시계, 전자담배는 물론 블루투스 이어폰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자기기를 가지고 나왔다면 반드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는 광주에서 18,000여 명, 전남에서 16,0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수험생 숫자는 작년보다 3,8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하지만 수험생들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10분 발휘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여고 수능시험장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와 전남 곳곳에 아침 기온 4도에서 5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체감온도상으로는 0도에서 1도 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가 매우 낮겠습니다. 현재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고요. 설상 가상으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발이 날리거나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종일 가끔 구름 많은 상태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 걱정은 없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아까 전보다는 조금 올라서 5.7도 보이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여전히 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위니아 대우전자가 광주 공장의 생산시설을 태국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협력업체들의 경영난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위니아 대우전자 광주 공장의 공장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우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기 생산 라인 2곳을 태국으로 옮기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산 시절 이전 시기는 내년 3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해 대우전자는 위니아 딤체 태국 법인 근처에 공장 부지를 확보해서 기초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탁기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해외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제품 경쟁력이라든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생산 재배치를 통해서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우전자는 올해 상반기 200여 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한 데 이어 생산 시절 이전에 따른 추가 인력 감축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공장 시설을 프리미엄급 냉장고 생산 라인으로 재편할 예정이어서 인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대우전자의 부품이나 기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는 2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우전자 세탁기 생산 라인이 갑작스럽게 해외로 떠나는 것이어서 협력업체들은 신규 납품처를 찾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중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예산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결과 당초보다 500억 원가량이 삭감된 3,500억 원을 제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광주시는 인력 양성 부분을 보완해 4,200억 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될 예정인 적정성 검토는 11월 말쯤 재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신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상보다 한 달 이상 공사가 늦어지게 된 건데요. 복잡한 행정 절차들이 남아있어서 목표대로 연내에 착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국내 10위 안에 드는 굴지의 건설사들이 빅그린 산단에 모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공장을 짓겠다는 뜻을 갖고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겁니다. 저기가 전체적으로 해갖고 약 대간 20만 평 정도 해갖고 1공부, 2공부 해갖고 우리 자동차 공장만 왼쪽 끝 라인이 돼요.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건설사를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착공일로부터 1년 반 안에 공장을 완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 하도급 공사 금액의 60% 이상을 광주 전남 지역의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좋은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자동차를 생산해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의 의지고 시민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광주시가 약속했던 자동차 공장의 연내 착공은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법인 설립이 노동이사제 요구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늦은 데다 공장 부지가 걸쳐 있는 광산구청과 한평군 두 곳에서 따로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공장 신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연내 착공이 될 수 있을지는 지금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공장 신축 일정과는 별도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 법인 본부장과 팀장급 간부 선임 등 조직 구성에 들어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으로 공직자들이 연이어 사법 처리된 데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민간공원 개발 비리 의혹으로 행정부 시장과 감사위원장, 간부 공무원이 잇따라 사법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섭 시장은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생긴 일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시장이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검찰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군 경력자를 새롭게 추천하고 청와대가 거부했던 기존의 인사는 자격 요건에 맞게끔 경력을 추가해서 재추천한 건데요. 이들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다시 추천했습니다. 군 경력 인사로 이종엽 예비역 소장을 새롭게 추천하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재추천한 것입니다. 이종엽 전 소장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국방조사본부 범죄정보실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지내는 등 30여 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경력자가 진상조사위원이 될 수 있다는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추천된 인사입니다. 재추천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올 초 청와대가 자격요건 미달로 임명을 거부한 인사입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 씨의 5.18 관련 연구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조사위원 자격 요건인 역사 고증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청와대는 이들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넘게 출범하지 못했던 5.18 진상조사위가 올해를 넘기기 전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단체는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을 밝히는 문제고 진상을 밝히는 문제이지 거기에서 진실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자세와 태도로 그런 관점으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조사위 위원회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검찰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산단 기업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2일 여수산단 기업 2곳에 수사관 10여 명을 파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록 서류와 디지털 증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조작 기간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화순에서 철도노조 대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자 노조가 사측의 횡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화순 시설사업소 직원인 38살 A씨가 지난 11일 오전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철도노조는 노조 대의원이던 A씨가 부당한 인사조치와 군대식 기강잡기 등 사측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부당 노동행위 근절과 인력 충원 등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저기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 몇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운반하는 전력선로의 설치를 두고 한전과 지자체가 지금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의 한 농촌마을 도로입니다. 한전은 이 도로 5.72km 옆으로 전선을 신설하겠다며 해남군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인근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6메가와트를 넘어서면서 변전소까지 현재 선로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개별 발전소별로 1메가와트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국가 정책적으로. 해남군은 4차례 걸친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들여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땅끝과 달마산에 가까워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데다 전주를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는 게 이유입니다. 때문에 선로를 땅속으로 묻는 지중화로 하거나 최소한 전봇대 122개를 도로에서 가급적 멀리 세울 것 등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경관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중화 구간을 더 확대하고 또한 교통사고 위험 대책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전은 지중화로 할 경우 예산이 서너 배 더 들고 사유지 침해 등 갈등 가능성이 높아 도로로부터 3m 이상 거리를 두고 전주를 설치하라는 것도 지나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불허 결정에 한전은 다시 신청을 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해남군의 경관 심의 절차가 필요 없는 국도 등 다른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한비던전 1호기 재가동 중지 등을 요구하며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한빛핵발전소 1345기 폐쇄를 위한 광주 비상회의는 어제 광주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 한비던전 1호기 재가동 중지와 3, 4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회의는 열출력 급증사고 이후에도 제어봉이 낙하하는 등 한빛 1호기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1인 시위와 탈핵 영화 상영회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나주 화순 선거구의 입지자들 간의 신경전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나주 화순 지역 위원장은 현역 지역구 의원인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 상처를 줬던 지난 정치 행보를 사과한다면 입당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견제했습니다. 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해서도 농협이라는 공조직을 끌어들인 출마 행보는 결코 농촌을 위한 정당한 자세가 아니라며 농협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와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심 재판에서 이정현 의원이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최근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연락해 편집을 요구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기에 좋죠. 광주에도 390여 개 크고 작은 공원들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오늘은 가을색 완연한 공원과 미술 작품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하정웅 미술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술관에 특정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참 낯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상록정시관에서 2017년 3월에 지금의 하정웅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네, 제1교포 사업가이시고 미술 컬렉터이시죠. 하정웅 선생님의 메세나 정신을 기리기 위함인데요. 네. 상록정시관은 이전에는 옛 전남 도지사 공간이었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광주 전남을 방문할 때면은 숙소로 사용하면서 지방 청와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역사를 뒤로하고 지금은 시민의 쉼터가 되었죠. 네, 하정웅 미술관에 들려면 그러면 어떤 전시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먼저 1층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영재 도자전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전시가 12월 8일까지입니다. 네. 디아스포라 작가 초대전인데요. 디아스포라 작가전은 우리나라 출신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를 초대해서 그 성과와 의미를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네, 작가는 도자를 빚는 것을 단순히 도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몸을 빚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시장 바닥에 287개의 사발이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은 1+1이라는 방추 항아리입니다. 2개의 사발을 이어 붙였는데요. 네, 위아래를 잇는 이음새를 매끈하게 둥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몸과 정신, 그다음에 서로 주고받음, 한국의 미의식과 독일의 조형미 아울러서 방추 항아리에는 우리가 분단 국가이잖아요. 조국 통일에 대한 요문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하정웅 선생의 컬렉션도 종종 소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볼만한 전시도 있습니까? 네, 하정웅 미술관인 만큼 하정웅 컬렉션을 바탕으로 한 기증 작품 연구 그리고 전시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2월 23일까지 예술가의 시선 전시가 열립니다. 한국 근현대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입니다. 네. 예술가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시선도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계화 국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본 시선, 역사의 현장을 이끄는 목격자로서의 시선, 일상 속에서 주변의 실제를 탐색하는 관찰자로서의 시선, 변하지 않는 근원적 가치를 추구해가는 시선 등을 담아낸 작품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미술관과 공원이 함께 있는 공간은 사실 뭐 여러 군데이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하정웅 미술관을 오늘 소개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미술관에 명예관장실이 있습니다. 네. 명예관장실에는 하정웅 선생의 사회활동 공헌에 대한 다양한 소장품 그리고 시청각 자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미술작품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뭔가 행복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나 혼자서가 아니라 행복한 마음을 나눈 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하정웅 선생이 평소 말을 했는데요. 그러한 진정한 나눔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점심시간에 간혹 들러가지고 네, 미술관 1층 바로 옆에 작은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 들려서 삶은 계란이랑 커피랑 빵을 먹기도 합니다. 네, 정신적 허기를 채운다고나 할까요? 네, 네, 예술의 산책, 네, 몸도 마음도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 이유진 팀장과 하정웅 미술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 25,460개를 제공하기로 하고 신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보다 40%가량 증액시킨 863억 9,8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참여자는 오는 22일까지 계속 참여 신청을 하면 되고 신규 참여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최근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자 전라남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담양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달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3,4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의 고용률은 60.2%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3,000명 증가한 42만 6천 명, 여자는 5,000명 증가한 33만 6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의 고용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한 65.2%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22개 시군마다 달랐던 장애인 콜택시 요금이 단일화됩니다. 전라남도는 모든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기본 요금을 2km당 500원, 추가 요금은 1km당 100원으로 통일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주간 요금의 2배로 정했습니다. 전남 지역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각 시군이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치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일선 학교에서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장 보직에 대한 기피가 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교육위원장은 전남의 초중고교 학생부장 827명 가운데 216명이 교육 경력이 5년이 안 된 교사들이었고 절반은 경험이 적은 20, 30대 교사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원은 학교 폭력 등의 업무에 시달리며 학생부장 업무가 기피 대상이 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인센티브와 수업 경감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검 기간입니다. 평소 민원이나 주차 위반이 많았던 곳들을 집중 점검하는데요. 해당 자리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주차 표지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 또 표지를 대여하거나 장애인 운전자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적발 대상이 됩니다. 최소 과태료 1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할 때 상권은 어떤지, 비슷한 업종의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될지 고민 많으시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내놓은 상권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40여 개의 민간, 공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상권 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광주 전남 독립운동가들과 일본 장교들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소설로 엮은 호랑가시나무 언덕이 영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소설을 기반으로 한 웹툰에 음악 등을 넣은 건데요. 오방 최흥종과 강순명, 이현필 등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양림동과 광주천변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유튜브에서 호랑가시나무 언덕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광주 여성단체협의회 합창단 정기연주회 은미가 내일 저녁 7시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정태준의 시곡 추심을 시작으로 가곡, 포크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솔로와 합창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또 훌라 공연 등 게스트 공연도 다채롭게 마련됩니다.